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말 내내 밀린 잠을 자고 소파에 누워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막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켜야만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오히려 헛헛하게 맑아져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다시 지옥 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악순환.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 자료에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한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분은 진짜 괴팍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밑에서 억울함을 꾹꾹 참아가며 무려 2년을 버텼거든요. 와, 2년이나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사가 마침내 다른 부서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불면증이랑 우울감은 오히려 더 키 커지기만 한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매일 아침 피로에 짓눌려서 다가올 내일이 숨막히게 두렵다고 호소하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무게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정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사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를, 그냥 어디 무리를 해서 아니면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기분 탓으로 넘겨버리곤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피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피로는 결코 단순한 기분이나 멘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몸의 100쪽의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런데 오늘 분석이 지적하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단순히 좀 지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위협을 감지하고 스스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전면적인 파업 상태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즉, 피로는 내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위기 경보인 셈이죠. 파업 상태 확실히 와닿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우경님의 분석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저 피곤해 하고 넘겼던 증상들 이면에 과연 어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막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듣는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온갖 피검사, 초음파 검사를 다 해봐도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니 마음 편히 먹고 푹 쉬세요 라는 말이죠. 제일 답답한 순간이죠. 내 몸은 분명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말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이자 이번 분석에서 가장 날카롭게 짚어내는 만성피로의 핵심입니다. 병원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다는 건 당신이 온전히 건강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저 아직 구체적인 질병,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암으로 진단될 만큼 수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병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단계라는 의미죠. 아슬아슬한 줄타기요. 네, 그리고 이 만성피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호르몬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내면서 버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직장인 여성분요. 괴팍한 상사가 떠나고 나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코르티솔 수치도 다시 뚝 떨어지고 며칠 푹 쉬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피로랑 우울이 몇 달씩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상사가 떠났다고 해서 몸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부신피로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신장의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인 부신은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네, 호르몬 공장이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상사에게 시달리면서 이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결국 부신 자체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겁니다. 공장이 멈췄으니 이제는 일상적인 작은 스트레스조차 방어할 코르티솔을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끝났어도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이미 파산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르몬이 분비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 자체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 같아서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부신 피로가 오면 곧이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성호르몬 불균형이 동반되죠. 도미노처럼요. 네, 이 3대 호르몬의 붕괴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그냥 피곤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신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온몸의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은 물론이고 결국 암이나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와, 단순한 피로를 방치했다가 치매나 암의 씨앗을 키우게 된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방금 3대 생존 호르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생존 호르몬인 부신은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소를 활활 태워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혈당과 혈압을 유지하죠. 보일러.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이 부신 보일러가 고장나는 부신 피로를 겪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미친 듯이 피곤하고 유독 달고 짠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긴다. 게다가 낮에는 무기력한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건 여러분의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호르몬인 갑상선은 어떤가요? 부신이 에너지를 태우는 보일러라면 두 번째 생존 호르몬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기입니다. 이건 역시 성인 절반에게서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엄청난 수치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죠? 우리 몸의 체온이 단 0.5도만 낮아져도 신진대사가 20%나 뚝 떨어집니다. 만약 1도가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도요? 글쎄요. 면역력이 무려 30%나 추락합니다. 와, 1도 떨어졌는데 면역력이 30%나 날아간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체온을 한번 재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침 체온이 36.5도 이하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피로랑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부신 피로가 주로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든 피로를 유발한다면 갑상선 저하는 늦은 오후나 저녁 무렵에 끔찍한 피로가 몰려오는 게 특징입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쩍쩍 갈라지는 피부 건조증, 먹은 것도 없는데 원인 모르게 찌는 체중, 그리고 깊은 우울감까지 동반하죠. 듣기만 해도 몸이 무거워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존 호르몬이 성호르몬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은 활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른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에 대고 사는 플라스틱, 비닐 같은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들 말이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에스트로겐인 척 교란을 일으킵니다. 가짜 호르몬 행세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젊은 여성분들 중에 딱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원인 모르게 살이 찌거나 턱 주변으로 여드름이 폭발하고 생리불순이나 진통제 없이는 못 버티는 끔찍한 생리전 증후군에 시달린다면 바로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성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심지어 난소종양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세상에, 카페에서 무심코 받아들이는 플라스틱 아이스컵이 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박살내고 있었다니 아찔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많은 분들이 유독 낮 3시쯤만 되면 미친 듯이 피곤하고 당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탕비실에서 달달한 믹스커피나 초콜릿을 찾으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당뇨의 전 단계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다는 몸의 비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떡볶이에 달달한 마카롱, 아이스 바닐라 라떼 같은 과도한 탄수화물로 때려 넣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결국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에너지는 안 만들어지고 혈관에 남은 찌꺼기 당분은 전부 뱃살로 가고 우리는 계속 피곤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악순환의 굴레네요, 정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내 몸의 호르몬은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나는 나름대로 밥도 챙겨 먹고 잠도 자려고 노력하는데. 무엇이 이 모든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 타격을 가하는 걸까요? 네,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 원흉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아주 오래전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그 정답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죠. 장이요? 네.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변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와, 히포크라테스까지 소환되다니 장 건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군요. 황금색 바나나 모양 변이 건강의 상징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 내가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를 달고 산다면 그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장에 심각한 경보가 울렸다는 의미겠네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장벽에 구멍이 나서 샌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시각적 묘사입니다. 우리의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온갖 세균과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최전선 방어지대입니다. 최전선 방어지대.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만성 스트레스, 퇴근 후 스트레스 푼다고 들이키는 술, 약간만 아파도 무심코 먹는 항생제, 속 쓰리다고 습관적으로 삼키는 제산제들이 이 촘촘한 방어벽을 다 찢어놓습니다. 그물망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과 함께 배출되어야 할 끔찍한 독소와 덜 소화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그 구멍을 통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줄줄 새어 들어갑니다. 와. 이게 뇌로 가면 브레인 포그와 우울증이 되고 피부로 가면 심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되며 관절로 가면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겁니다. 최근 의학계가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장 점막이 망가져서 혈관으로 독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백족의 사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에너지를 만들 겨를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들어오는 독소들이랑 싸우고 방어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린 거네요. 유산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는 게 단순히 화장실 잘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로를 극복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1순위 과제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피로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피로의 근본 원인이 부신, 갑상선 같은 호르몬 붕괴와 구멍난 장벽 때문이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억울한 직장인 여성분, 그리고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무거운 몸과 싸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야죠. 오늘 분석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탁월한 3가지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하나씩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스트레스 점검입니다. 분석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칭합니다. 조용한 살인자. 현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육체적 노동보다 인간관계와 성과 압박에서 오는 마음고생이 훨씬 더 큰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단순히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몸속에서 그 자체로 생화학적인 정신도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정신독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실제 독극물처럼 내 몸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계에 분류된 부정 감정만 무려 60여 개에 달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상사에 대한 억눌린 분노. 네,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네요. 이런 감정들이 뇌에서 끊임없이 독소로 만들어내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동의보감의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려면 먼저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 와, 수백 년 전의 의학서가 현대인의 번아웃을 이렇게 완벽하게 진단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나쁜 상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이 된 그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독한 정신독을 해독하기 위해 수면, 운동, 그리고 진정한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와 몸의 림프 시스템이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문자 그대로 씻어내기 때문에 수면은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해독자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본래 움직여야 건강하도록 설계된 동물이잖아요. 땀을 흘리는 운동,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뇌의 스위치를 끄는 멍 때리기를 통해 생각의 과부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훌륭한 정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처방전, 영양결핍 점검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나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회식에 야식까지 먹어서 뱃살이 걱정인데 내가 영양결핍이라고? 하시겠죠. 네,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맹점은 칼로리만 넘쳐날 뿐 에너지를 만드는 진짜 영양소는 텅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밥은 엄청 잘 먹는데 왜 오후만 되면 방전될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싱싱해 보인다고 듬뿍 집어드는 과일과 채소들, 사실은 하우스 재배와 화학 비료로 속성 재배되면서 그 안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과거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드시던 것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심각한 문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넓은 초원을 뛰놀던 소나 돼지가 아니라 좁은 공장형 축사에서 오메가6가 가득한 옥수수 곡물 사료만 먹고 자란 육류들이죠. 이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 오히려 독이 되는 거네요. 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땔감이 필요한데 땔감은 없고 쓰레기만 들어오니 공장이 멈출 수밖엔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밥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과감히 줄이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대폭 늘리셔야 합니다. 네, 지방 섭취.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는 음식만으로 필수 영양소를 완벽히 채우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양보충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템입니다. 영양제는 꼭 챙겨야겠네요. 에너지 생성과 염증 억제를 위해 비타민 B군, C, D, 그리고 마그네슘, 오메가3, 장을 위한 유산균 정도는 방어막 치듯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B, C, D,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이건 꼭 다이어리에 적어놔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내일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 정말 쉬우면서도 강력한 팁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그 물을 체온만큼 데우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또 낭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 얼음물 너무 좋아하시죠? 반면에 따뜻한 물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데 가장 완벽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 1리터, 오후 1리터. 내일 출근하자마자 텀블러부터 깨끗하게 씻어서 따뜻한 물을 채워야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인 환경독소 점검입니다. 분석에서는 이 환경독소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바르고 입고 숨쉬며 들이마시는 것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첫 번째 환경독소는 앞서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에서 언급했던 환경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컵 말씀하셨던 거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의 인공향료, 화장품, 뜨거운 국물을 담아 배달시키는 플라스틱 용기에 쓰이는 석유 화학 제품들, 이것들이 피부와 점막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해 제노에스트로겐, 즉 가짜 여성 호르몬 행세를 하며 내분비계를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뜨끔하시겠는데요. 두 번째 환경독소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농약이잖아요. 유기농 식재료를 사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유기농으로 먹기는 지갑 사정이 만만치 않죠.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자료에서 아주 유용하고 구체적인 꿀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반 채소나 과일을 씻으실 때 그냥 흐르는 물에 쓱쓱 대충 씻지 마시고요. 식초를 조금 푼 물에 5분간 푹 담가두었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일 저녁 준비할 때 당장 실천할 수 있겠죠? 실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독소는 중금속입니다. 흔히 중금속 하면 옛날 공장 폐수나 납중독 같은 걸 떠올리시지만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원은 매일 하늘을 푸옇게 뒤덮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입자에는 수은, 알루미늄, 납 같은 중금속이 잔뜩 엉겨붙어 있습니다. 아, 밖에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게 결국 내 뇌와 혈관에 알루미늄이나 납을 직접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너무 소름 돋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폐포를 뚫고 뇌혈관까지 직접 침투합니다.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자폐증, 파킨슨병, 심지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귀찮다고 안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에 묻은 중금속을 씻어내는 것이 피로를 막는 필수 방어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의 핵심을 깊숙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이 주말 내내 쉬었는데도 아침마다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천근만근 피곤한 건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정신력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몸속 100조 개의 세포와 그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의 연쇄 붕괴, 그리고 무너진 장 점막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독소들 속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아주 절박한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다룬 이 호르몬 시스템의 도미노 현상과 장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세 가지 처방인 스트레스 해독, 텅 빈 영양소 채우기, 환경 독소 차단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저녁에 과일을 씻을 때 식초물에 5분 담가두는 것, 샴푸나 화장품을 살 때 성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아주 작은 변화들이네요. 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파업에 돌입해 멈춰버린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활기차게 깨우는 강력한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락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굳게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누르면 한겨울 맹추위도 막아주는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계절을 잊게 만드는 비닐하우스 덕분에 한겨울에도 언제든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 있죠. 설거지할 필요도 없이 쓰고 휙 버리면 그만인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들은 또 어떻고요?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편리함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준다고 찬양하며 구축해온 바로 이 현대의 삶의 방식 자체가 어쩌면 우리 몸속 100조 개 세포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피로생성 시스템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네요. 우리는 몸을 덜 움직이게 되었지만 대신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정신독을 얻었고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세포를 춤추게 할 영양소는 잃어버렸으며 깨끗하고 편리해 보이는 플라스틱 속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 독소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미토콘드리아를 위해 가장 먼저 바꿔볼 단 하나의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밤에 꼭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 발걸음을 조금은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번 딥다이브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